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검은 수녀들입니다. 검은 수녀들은 검은 사제들의 후속작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검은 사제들이 2015년 장지영 감독과 김윤석, 강동원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오컬트 영화입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후속작인 검은 수녀들은 권혁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송혜교, 전여빈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감독이 바뀌어서일까요? 미묘하게 장르가 바뀐 것 같은 영화 검은 수녀들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검은 수녀들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리뷰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컬트라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은 수녀들이라는 제목에서도 보여지듯이 이 영화가 밀고 있는 세일즈 포인트이기 때문인데요. 오컬트란 숨겨진 것이나 비밀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초자연적이거나 신비로운 현상, 비밀스러운 지식, 영적 세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주로 마술, 주술, 심령술, 영혼, 악마학, 연금술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되죠. 이러한 강렬한 주제가 영화에서 사용되면 초자연적인 요소와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에서 발현하는 공포심을 자아냅니다. 대표적인 오컬트 영화로는 엑소시스트, 로즈마리의 아기, 유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엑소시스트와 로즈마리의 아기는 고전 중에 고전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검은 수녀들은 악기의 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수녀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따라서 관객들은 악마의 신 아이의 기괴함이나 공포스러운 분위기, 구마의식의 신비로움이나 긴장감 등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장르니까요. 그러나 검은 수녀들은 오컬트라는 문법을 들고 왔으면서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장르 영화에서 기대한 것을 보지 못했을 때 관객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분 좋게 기대를 배신당해서 느껴지는 신선함과 낯선 설렘,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기대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배신당해서 씁쓸함과 지루함, 심지어 안타까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 수녀들은 아쉽게도 후자의 영화입니다. 검은 수녀들이 후자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스토리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예고편을 그렇게 때려댔으니 송혜교 배우님이 수녀 역할로 나와서 극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전작인 검은 사제들에서 강동원 배우님의 포지션이 전여빈 배우님이라는 것도, 따라서 이 둘이 고군분투할 것도, 결국에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서 구마의식을 하고 성공할 것도 영화를 보기 전에 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당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간단한 줄거리만 보아도 혹은 전작으로 보이는 검은 사제들을 봤어도 예고편만 봐도 관객들은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고 극장에 들어갑니다. 이걸 제작자나 감독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뻔하게 보이는 스토리 뼈대에 맛있는 살을 붙이거나 아예 새롭게 판을 짜서 신선한 맛이라도 줘야 합니다. 뻔한 뼈대에 맛있는 살을 붙인 오컬트 영화는 앞서서 언급했던 로즈마리의 아기 혹은 컨저링 시리즈가 있고, 밝은 오컬트라는 신선한 맛을 준 영화는 미드소마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영화들을 언급한 이유는 오컬트 장르가 다 파헤쳐졌다고, 정형화됐다고 해도 새로운 오컬트는 꾸준히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은 수녀들은 새로운 시도, 재밌고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구성, 뭐 이런 거는 무시한 채 검은 사제들에서 보여줬던 것을 답습하며 다운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입니다. 영화는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구마의식으로 가기까지의 진부한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사실 너무 진부해서 기필할 게 없습니다. 유니아 수녀가 왜 그렇게 구마의식에 집착하는지, 왜 그렇게 아이를 살리고 싶은지가 와닿지 않습니다. 미카엘라 수녀는 흔히 말하는 삿된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것 또한 너무 진부한 배경이어서 한 장면만 보고 한 단어만 뱉어도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구마의식을 하기 전까지 지루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구마의식은 긴장감이 넘치고 재미있었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유니아 수녀님께 무슨 디렉을 넣었는지 몰라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성수를 뿌려대고 이름만 불러보고 십자가를 대고 눈 가리고 뭐 기도만 드리는 등, 제가 검은 사제들을 10년 전쯤에 봐서 구마의식이라고 하면 이름을 알아내면 된다까지만
나는 언뜻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각본가가 저와 같은 레벨로 구마의식 장면을 썼나 봅니다. 그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깊이감도 없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구마의식 장면도 긴장감 없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뭐 다 아는 거 합니다. 그럼 뭐 비주얼도 좋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중할 만한 것도 없어요. 오컬트에서 오컬트의 깊이가 없고 비주얼도 별로고 스토리도 진부하다면 남는 것은 배우님들의 연기입니다. 주연으로 나오는 송혜교 배우님의 연기는 좋았습니다. 극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체성에 혼란이 온 수녀를 연기한 전여빈 배우님의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MZ스러운 수녀 역할을 잘 소화해서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잘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둘의 케미도 괜찮았어요. 작중 유니아 수녀와 대척점으로 나오는 바오로 신무 역을 맡은 이진욱 배우님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핵심이 되는 악마가 신 학생을 연기하는 문우진 배우님의 연기가 살짝 어색했습니다. 본격적인 구마의식 전에 시도한 실패한 구마의식에서 보여준 연기가 살짝 어색했고 정신이 돌아온 희준이 유니아 수녀를 안고 죽여줘 라고 말하는 장면은 사실 너무 어색하고 오글거려서 혼이 났습니다. 감정선은 악령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여린 소년의 절규 뭐 이런 것인데 무슨 어디 애니메이션에서 악당이 죽여줘 하는 장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본 구마의식에서 몰입이 크게 되지 않았는데요. 본 구마의식에서의 문우진 배우가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으나 앞의 죽여줘 이 부분이 자꾸 떠올라서 몰입할 수 없었습니다. 검은 수녀들은 주연 배우의 연기를 빼면 남는 것이 없는 영화입니다. 오컬트라고 소문을 내놓고 정작 오컬트는 빼버린 과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감함이 독이 되어서 영화는 밋밋해지고 스토리는 진부해지며 핵심인 구마의식은 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하품이 절로 나와서 지루해 혼났습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구마의식인데 성수만 들이붓고 이름을 말하라는 장면은 웃기지도 않았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이 검은 수녀들을 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먹을 게 거의 없었던 검은 수녀들에 대한 한 줄 평은 오컬트에서 오컬트를 뺀 먹을 게 없는 잔치입니다. 잔 점수는 10잔 중 4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